행정114입니다. 오늘은 비영리 법인 중 사단법인의 설립 과정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어떻게 설립하나요? 비영리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 요소이고요.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형성이 되며 사단법인의 설립은 민법 제32조에 따라서 술, 종교, 자선, 지혜, 학교, 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관을 작성하고 사원들의 뜻을 묻는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설립 준비 단계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창립총회 개최 통지는 언제 어떻게 발송해야 하나요? 비영리 사단법인의 창립총회를 개최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면 5월 15일 오전 10시에 창립총회가 개최되는 경우 최소한 언제까지 통지를 발송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창립총회 개최 통지는 개최일 1주간 전에 그 회의 목적을 적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창립총회가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경우에는 소집 통지는 5월 15일의 전일인 5월 14일부터 1주간 전에 발송되어야 하므로 5월 7일 24시까지는 각 사원들에게 개최 통보를 발송해야 합니다. 이게 민법 제70조와 71조에 있습니다. 창립총회의 개최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 그 방법은 정관의 규정을 따르면 됩니다. 다만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개별적 통지나 신문 광고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사원 전원에게 알릴 수 있으면 됩니다. 창립총회 시 서류 작성에 특히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네. 창립총회 시 서류 작성에 특히 유의할 점은 우선 정관은 사단법인 표준 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해 주시고 정관의 면과 면 사이에 인감으로 발인을 해 주시고 마지막 장에는 발기인 전원이 기명과 인감 날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립총회 회의록은 육하 원칙에 따라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 안건, 진행자 등을 기재해 주시고 회의록의 면과 면 사이에 인감으로 간인을 해 주시고 마지막 장에는 발기인 전원이 기명과 인감 날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허가 관청별로 요건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요건과 실질적인 요건을 주무관청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꼼꼼하게 구비를 하셔야 됩니다. 창립총회 후 애로사항이 발생한 적은 없으신지요? 네, 물론 있습니다. 창립총회 시에 발기인 중 이사로 선임하기로 약속한 분이 있었는데 총회 당일에 참석은 했는데 이사를 극구 고사하는 바람에 정관안이나 회의록 등 기명과 인감날인의 요식행위가 모두 틀어지는 바람에 회의 종료 후 모든 서류를 수정하여 출력하고 작성하느라 2시간 정도 추가로 고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우선 설립 허가와 등기 후에 이사 해임 절차를 진행하는 대안을 제가 제시했으나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애를 먹었는데 발기인의 경우 사업의 이해도가 높고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있는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제출 서류를 목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설립허가 신청서 한 부, 두 번째, 설립 발기인 명단 한 부, 세 번째, 정관 한 부, 네 번째, 창립총회 회의록 한 부, 다섯 번째,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한 부, 첫 번째, 회원 명부 한 부, 일곱 번째, 사업계획서 및 투지예산서 한 부, 여덟 번째,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한 부, 아홉 번째, 임원 취임 승낙서 각 한 부, 열 번째, 재산 목록 한 부, 11번째, 재산 출연 승낙서 한 부, 두 번째, 사무소 증빙서류 한 부, 세 번째, 법인 소개서 한 부입니다. 이 외에도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